(2025년 11월 15일) 이정훈입니다. 11월 14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팩트시트 발표가 있었고, 한미 간의 안보협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보협의 발표는 제 전공이라서 상당히 유의해서 봤습니다. 1, 2, 3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 이것은 팩트시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미 안보 협의가 아닌 관세 협상과 관련된 팩트시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협정이 뭐냐? 미국의 원자력법 123조 1, 2, 3 아티클이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법 123조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물질은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요 조항을 근거로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은 우리가 세칭 미국의 원자력법 123조 123조를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1, 2, 3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 이건 뭐냐? 자,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현재 거 제8조에는 한국이 20%까지 우라늄 235 농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처리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미 간의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가 돼야 된다는 단서가 붙어요. 이걸 그대로 재확인한 거예요. 이번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전혀 합의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대로 하는데 현 법 내에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우라늄 농축을 하라. 그럼 뭐냐? 20%까지 농축을 하라. 근데 단 미국이 허가를 받고 하라. 네, 이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미국하고 이 지금 1, 2, 3 협정이 합의됐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리고 나서 바로 최순실 게이트 하면서 무너졌죠. 탄핵됐고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농축 재처리를 했으면 돼요. 근데 안 했어요. 사실은 제가 앞서 제 커뮤니티에도 올려놨지만은 대구 매일신문에 견지하고 있는 제 칼럼에서 그때 문재인 정권이 원자력 잠수함 한다고 해서 신모 씨가 이끄는 연구단체에 컨설팅을 맡겼죠. 타당성 조사를 맡겨서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걸 덮어버리고 북한하고 정상회담 하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아예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 때 해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또 해군 출신에서 합참의장이 나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육군이 보수라고 해서 탄압을 받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육군이 거꾸로 권세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을 신원식, 김영현 이런 식으로 갔었죠. 육군이 하면서 해군군이 하는 사업을 많이 억누르다 보니까 원자력 잠수함 사업은 완전히 죽어 있었죠. 이건 참 답답해요, 보수들이. 그걸 다시 살려낸 게 이재명 정권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때도 슬쩍 하는 것 같다가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탁 덮어버렸잖아요. 이재명 정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계속 원자력 협정 개정해서 한국도 뭐 재처리 한다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 법으로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민간 우라늄 농축만 얘기했습니다. 민간 우라늄 농축이 참 애매한데 핵 추진 잠수함은 분명히 군용 무기입니다. 여기에서 핵 탄두를 만든다 그러면 군용이 확실한데 잠수함을 구동하는 연료로 핵연료를 쓰는 게 이게 군사용이냐 아니냐 논란이 상당히 됩니다.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미국이 한국이 원잠을 지어도 좋다. 지난번 트럼프는 동의해 줬어요. 근데 이번에 팩트시프에서는 원잠을 지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와 별도로 한미 간에 안보 협의를 했는데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 우산 제공을 재확인하고 핵 협의 그룹을 이걸 통해서 확장 억제를 한다. 이거는 그 바이든 정권 때 윤석열 정부하고
NCG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랬는데 워싱턴에서 서로 합의했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때. 그걸 그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해구산을 제공한다. 그리고 북한이 내지는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북한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서 모든 전력으로 압도적으로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NCG에 들어갔는데 이걸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같이 한 한미 간의 안보 합의에서는 대만 문제,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대만 해외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 문제, 양안 문제라고 하죠. 양안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윤석열 정부 대통령도 중국이 힘으로 형상 변경을 하는 걸 반대한다 그랬는데 이재명도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항행의 자유라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에다가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영해 선포하고 배 못 지나게 하는데 아니야 이건 너네 일방적인 거라서 안 돼 하고 거길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항행의 자유작전 하는데 양 정상은 한미 정상이죠. 항행 그 다음에 상공 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을 제약한다. 즉 한국도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지한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한국이 반중국의 입장에 섰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정권 들어섰다고 해서 윤석열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팩트시트가 발표됐는데 쭉 보게 되면은 지난번 정상회담 거치고 했던 그 선에서 대충 타결된 걸로 보여요. 이재명 정권은 안보실장, 정책실장, 비서실장 3명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냈다. 일본보다 조금 좋은 조건이다 강조하는데 처음 얘기 나온 그 선에서 열심히 해서 지켜낸 거죠. 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그걸 하는 대가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힘으로 바꾸지 말라.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니네들이 만들어 선긋고 못 들어와 하는 거 하지 마라 하는 중국에 반대하는 걸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민간용으로 농축하는 건 동의한다. 20%까지 농축 동의한다. 재처리도 동의한다. 미국이 승인하면. 그러면 원잠은 지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해결료 20%짜리 쓰면 되는 거죠. 그 방법은 6년마다 원잠을 수리할 때 그때 20% 농축을 하려면 해결료를 교체하면 돼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원잠은 90% 농축, 핵무기 만들 수 있는 해결료 농축도 센 걸 쓰는데 우리는 20%짜리 써서 걔네들 걸 한번 장전하면은 원자력 잠수함 30년쯤 쓰게 되면 설계 수명 다 했다고 이제 새로 폐기하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해결료를 고치 안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6년마다 어차피 잠수함을 꺼내서 다 토막내갖고 수리해야 되는데 그때 같이 교체하면 되니까. 아마 요거는 미국이 조건부로 합의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를 봐야 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야당 의원의 질문하는 과정에서 대만 해협 위기가 일어나면 대만 해협 위기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중국이 대만을 잡아먹기 위해서 해상 봉쇄를 할 거예요. 해군력을 동원해서 대만을 둘러싸버리죠. 그러면 미국이 그건 안 돼. 미국은 국내법으로 대만의 평화를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면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거든요. 그 중국이 둘러싸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거기 개입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이 올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그랬습니다. 집단 자위권이 뭔가 하면요. 동맹입니다. 동맹. 그럼 집단 자위권이 아닌 게 뭐냐. 일본은 동맹을 집단 자위권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럼 동맹 없이 혼자 싸우는 건 뭐냐. 그건 개별 자위권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패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때 이제 이탈리아, 독일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본은 동맹을 맺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일본의 신헌법에 들어갔고 됩니다. 대신에 걔는 군대도 못 갖게 돼 있는 대신에 일본의 안보는 미국이 한다라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게 미일 안보 조약. 그래서 일본의 방어는 미국이 책임지고 그러한 일본 방어를 하는 미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일본이 자위대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바로 침략당했을 때는 일본도 내가 갑자기 칼이 찔리면은 탁탁탁 싸울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권리다. 일본이 침략당했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일본을 지켜주는 미국이 일본 근처에서 싸움을 할 때 미국을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일본이 지원한다. 라는 게 집단자위권인데 원래는 못하는데 미국과는 같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었죠. 근데 대만 사태를 바로 일본의 위협으로 보고 다이이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했더니 오사카 주재 일본 총영사 설검, 중국 발음으로 쉐이젠이라고 하는 총영사인데 이 총영사가요, 이 오사카 총영사는 끝발이 높은 자리예요. 우리나라도 대사들이 뭐 미국, 일본, 중국은 1급지, 특급지죠. 거기는 뭐 장차관급이 가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1급지, 그 다음에 뭐 어떤 2급지, 저기 아프리카, 아시아의 뭐 시시한 나라에는 3급지 대사가 보내는데 이 일본은 당연히 특급지 대사가 갑니다. 그리고 오사카의 총영사는 2급지나 3급지 대사급 되는 사람이 가요. 보통은 총영사는 대사보다 한 등급 떨어지는 건데 천만의 말씀, 오사카 총영사는요 사실상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특급이나 1급이 아닌 2급, 3급 대사죠. 그걸 맡고 있는 쉐젠이 목을 베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일본에 우익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 설검을 죽이겠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일본 정부는 이 쉐젠 너 나가라. 페르소나 논그라타 기피 인물로 그래서 추방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를 초치, 중국 외교부로 들어와서 니네 총리가 이런 발언하는 건 위험한 거야 라고 한 다음에 그 사실을 한밤중 자정을 넘겨서 발표합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자, 중국과 일본이 대결로 들어갑니다. 이 쉐젠 총영사는요 누구를 연상시키는가 하면은 싱하이밍 기억나십니까? 북한의 사리원 농대 나온 친구 있죠. 북한에도 제일 좋은 대학은 김일성 대학이고 김책공대고 이런 거고 사리원 농대는 저 핫바리 대학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선어를 익힌 친구를 그러니까 고급 관리로 키우려고 안 했는데 그런 친구를 외교관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에 우리는 아주 우습게 보고 보낸 거죠. 근데 싱하임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험한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정도 끝발되는 사람이 쉐장 같은데 싱하임은 끝발이 낮은 대사였어요. 우리는 특급지라서 아주 센 사람을 보냈는데 중국은 우리를 우습게 보고 일부러 그런 거죠. 한국에 있던 싱하이밍이 지금 쉐전 총영사가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중국은 지금 점점 더 일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일본이 정치적으로 되게 다툴 거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대립하는 거 못지않게 대립이 벌어지면 일본도 바로 참전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갈등이 심해지면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워싱턴 선언을 그대로 따라갔고 중국이 힘으로 형상 변경하지 말라고 이재명이 이끄는 정부가 동의해 줬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분명히 개입합니다. 지금 다이빙고 현재 한국 대사, 중국 대사는 슬슬 이제 불을 지르고 있어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한국이 공격 원잠을 갖도록 해결료를 제공해 달라고 했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핵화 원칙을 지켜라! 라는 식으로 약하게 반대했는데 지금 중국 측은요, 이 주한 중국 대사는 점점 더 험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지나서 우리가 원잠을 만약 건조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목을 베겠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중국이 계속 개입해요. 자,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가 하면 아까 제목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목베일 각오하고 중국을 정전 위에서 쫓아내라. 자, 중국은 한국 문제에 개입하는 가장 좋은 자료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6.25 전쟁 치르고 정전을 맺었잖아요. 정전 맺을 때 우리 측에서는 유엔군 총사령관이 사인을 하고 이북에서는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하고 팽덕회라고 하는 중공군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사인을 했습니다. 한국전 참전한 중국 군인들은 원래 정규군인데 걔네들을 의병처럼 발런티어 내가 스스로 정규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싸우겠다. 걔네들을 제대시켜갖고 계급장 띄고 허름한 군복 입히고 사실은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바로 붙으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참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 치르면서 그런 지원군, 의원군들도 전정 당사자니까 사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전되니까 인민지원군을 중국이 해체합니다. 지금 인민지원군은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권이 뭐 전작권 환수 이런 걸 추진하는데, 전작권 환수 추진이 된 거는 노태우부터 이제 쭉 평작권을 가져오고 김영삼 때 갖고 계시면 그런 노력들이 쭉 벌어지거든요. 그때 우리가 자신감이 있을 때 남북 통일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북한하고 군사적인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서 군사정전위원회가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항상 유엔군 측에서는 미국 소장, 투스타가 대표로 나왔고 저쪽에서는 인민군하고 중공군이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유엔군의 일원이죠.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그래서 한국군 소장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때부터 북한이 발악을 하면서 이 군사정전위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90년부터니까 벌써 35년이 됐네. 그러면서 군사정전위를 무력화시키면서, 그리고 군사정전위는 전쟁 당사자가 만나는 거고, 이 정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중립국이 와 있는데, 공산 측 대표로는 체코슬로바키아하고 폴란드 대표가 와 있었고, 우리 측 중립국으로서는 스웨덴하고 스위스가 와 있었어요. 스웨덴, 스위스. 지금도 스웨덴, 스위스는 그대로 나가는데, 북한은요, 공산 측 중립국 대표인 폴란드하고 체코 측을 쫓아버렸어요. 지금 폴란드는 우리랑 수교했고, 지금 대한민국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됐고, 체코는 대한민국 원전을 사가는 나라가 됐고, 두 나라 모두 공산화가 끝나고 지금 거꾸로 나토의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정전위를 무력화시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기네가 한국전쟁을 정전을 시킨 당사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남북 통일이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자기네가 개입해야 된다.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인민지원군 사령원이었던 팽덕회가 사인한 걸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하려고 하면 중국은 쌍궤 병행, 쌍중단 이걸 내걸면서 개입하면서 한반도의 현재 지형을 변경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만의 힘으로 현상 변경하지 말라는 걸 똑같이 합니다. 할 겁니다. 이거. 지금도 살살 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의 큰 무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북한 노선을 따르자 이거지. 우리가 북한하고 군사정전위를 우리 주도로 하기 위해서 한국군 소장을 집어넣었더니 이자들이 정전위도 지금까지 열지 않고 중립국 감독위원회도 공산책을 쫓아내서 무력화시키면서 정전 체제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게 벌써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가장 큰 힘이 정전협정 당사자라는 건데, 중국이 정전협정하고 난 다음에 팽덕회가 이끌었던 조선 인민지원군을 해체했잖아요. 해체했으니까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다 하고 띄어내야 돼요. 그게 외교력이요. 그게 외교력이라고. 중국이 반발하겠지. 반발하든 말든 밀어붙이는 거야. 중국은 중국은 이미 북한이 쫓아냈어요. 중국군은 철수도 했고. 쫓아내버려야 돼. 중국은 대한민국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왜? 인민지원군 해체했어요. 이거를 외교적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쯤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만 한국이 원장을 만들었을 때 중국이 뭐라고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이쯤 되면 중국에선 와 있는 신가명 같은 자가 또 오면은 목을 베겠다는 얘기 할 테니까 이재명은 목베일 각오하고 중국을 정전위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통일을 이룰 수 있고, 지금 북핵도 막을 수 있죠. 북중 관계를 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원장 건조가 수월해집니다. 이재명은 중국이 목을 베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하더라도 그걸 각오하고 중국을 군사정전위 대표에서 쫓아내라. 그래야 대한민국을 통일할 수 있다. 이거는 이재명이 좌파이기 때문에 못하기도 하겠지만은 어쩌면 좌파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이 덜 반발을 해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꼭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